안녕하십니까. 베테랑스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토니권 강사입니다. 2020 베테랑스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 SAT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리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여름이며 겨울이며 방학 때 학원을 많이 보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오르지 않습니다. SAT 성적, 도대체가 공부에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베테랑스가 이번 겨울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딩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지문 읽는 법,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본 단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얀색으로요. 오른쪽에 보시면 SAT 단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 단어에 해당되는 왼쪽 그룹은 말 그대로 중학생 수준의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SAT 단어라는 거는 그거와 비슷한 뜻이지만 SAT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학생들이 이 어휘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점수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휘를 제가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논의의 대상은 오른쪽에 있는 SAT 수준의 단어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왜 SAT에서 단어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베테랑스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AT 리딩 시험에서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막연하게 알고만 계셨을 텐데 단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자, 이거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패시지 2에 따르면 링컨이 slavery, 노예 제도에 대한 논쟁 중에서 어떤 주장에 가장 agree 할 것 같은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지문에서 이해한 걸 토대로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당연히 가장 맞는 답을 고르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단어들 unilaterally, 일방적으로 answer choice B번에 있는 abate, 경감하다, 줄다 C번에 있는 exacerbate, 악화되다, 악화시키다 이 단어들은 정확히 어떤 수준의 단어냐면 어, 일반적으로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단어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모를 만한 그 정도 수준의 단어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무리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제 푸는 스킬이 뛰어난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휘력이 약해서 그리고 평소에 단어 암기를 정말 게을리해서 이 수준의 단어를 몰랐다고 했을 때는 이 뜻을 가장 축이 되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단어들이 이 뜻을 모른 상태에서 즉 25% 확률인데 그 25%의 확률을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이상의 지금 보여드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이상 수준의 단어들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될 필요, 단순히 지문 이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선택지를 고를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보캡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SAT에서 이제 리딩 문제 유형 하나가 보캡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 풀기 위해선 단어 실력이 필요한 거고요. 네 번째를 좀 봐주세요. 마지막 지문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총 5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SAT 리딩에서요. 5개 지문 중에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어떤 지문을 마지막에 푸냐면 바로 가장 어려운 히스토리 지문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점수대가 800
영어 800 만점에 650대 이상 수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풀게 되면 6분 정도가 마지막 지문을 남기고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6분을 어떻게 우리는 써야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죠. 히스토리 지문입니다. 일부만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자, 마지막 6분이 남았습니다. 마킹하는 시간 1분을 제외하면 우리가 지문 읽기 그리고 문제 풀이에 쓸 수 있는 시간 딱 5분이 남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푼다.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어디 편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택지는 지문을 2분 동안 빠르게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푼다. 3분 동안 문제를 푼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택해야 될 선택지는 2번입니다. 빠르게 지문을 1, 2분이라도 읽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 더 맞힐 수 있는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지문을 읽으면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죠. 못 읽습니다. 2분 동안 그런 걸 못하죠. 무슨 얘기냐면 빠르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지문을 제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긁어 내려가야 돼요. 지문을 긁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 여기 나오는 꺼져가는 양심, flickering 뜻을 모르면 빠르게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proud라는 동사, stir 그리고 shackle 족쇄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몸부림치다라는 stir 이 뜻을 모르면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요. unrest 불안정이라는 말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지문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2분 만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보와 작가의 주장을 우리 학생들이 캐치하고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휘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단어 공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무조건 단어들 나오는 대로 다 외워야 하는가? 아니죠. 제가 4대 원칙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과학 지문에 등장하는 주요 동사는 무조건 전부 암기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주는 문제를 풀 때마다 과학 지문에 등장하는 동사들은 전부 암기를 해야 돼요. 이유는 과학 지문에 등장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현상에 대한 것들 또는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사를 모르면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학생들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문은 몰라도 과학 지문만큼은 나오는 동사들을 하나하나 모두 암기한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부정의 접두어 in, on 잘 아시죠? 이제 보통 형용사 부사에 이런 접두어들이 붙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단어들을 접하는 어떤 방식 어떤 거냐면 따로 외우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undisputed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은 이 undisputed라는 단어의 뜻을 따로 암기하질 않아요. 그냥 disputed에서 당연히 반대의 뜻이겠거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doubtedly에서 그냥 반대의 의미로 생각해서 undoubtedly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를 접근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걸 따로 이 부정의 의미들을 따로 암기하는 게 적어도 SAT 리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단어들은 SAT 지문에 나오는 이런 부정의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부사들은 긍정의 단어들보다도 훨씬 더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즉 지문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리 많지 SAT 지문에서는 이 부정의 형용사 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부정의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와 부사들은 거의 90% 이상 해당 글의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주장 그리고 그 느낌을 살려서 지문을 읽어야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정의 형용사 부사들이라는 거죠. 따로 떼어서 암기해야 한다라는 걸 두 번째 원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명사를 외우는 데 있어서 사물명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파악하는 데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추상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외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역경이라는 단어, fortitude, 그리고 perseverance, 인내 이런 단어들은 확실하게 암기를 통해서 해당 문장을 유추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캡처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빈출 단어를 보통 외우죠, 학생들이. 그런데 아닙니다. 빈출 의미를 위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고요. 가장 진일보한 방식이에요. 음, 그룹핑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위주로 묶는 거고요. 학부모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동의어 개념이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자, 보시다시피 기르다와 육성하다, 함양하다 이것들이 동의어는 아니죠.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동의어가 아니에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의미에서 확장된 개념의 파생된 개념의 단어들, 어휘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 그걸 바로 그룹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SAT 공부 물론 점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의 상승은 사고력의 확장으로 연결된다. 즉 어휘의 수준이 기르다 수준에서 멈춰 있는 학생들은 함양하다와 육성하다의 언어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고력의 한계는 기르다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 학부모님들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 대원칙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SAT를 공부하기 위한 도대체 왜 점수가 빨리 안 오르는지 그게 단어가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게 단어들을 제가 직접 선정을 해서 3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잠시 화면 캡처를 꼭 해 주시고요. 오늘 학생들 들어오면 이 단어들을 한번 주세요. 주시고 이 단어의 뜻을 그냥 무조건 사전에 나오는 1번 뜻, 뭐 2번, 3번 뜻 필요 없습니다. 1번 뜻을 영어가 됐건 우리말이 됐건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지 이 뜻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지를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단어가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30개 가지고 도대체 너무 적은 표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모든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한 단어니까 이대로 믿고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단어 결과를 저희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본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도 진행을 하고 학원에서 안내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개 중에 27개 단어 이상을 이미 알고 있다. 즉 모르는 단어가 3개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SAT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별도의 단어 암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딴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법 아니면 구문이나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학생이 되겠고요. 23점에서 30점 만점에 23개에서 26개 정도 학생이 단어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부와 함께 매일매일 일정량의 단어 암기를 병행해야 됩니다. 많이 단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점수가 혹시 지난 학원에 다른 학원에 보냈는데 점수가 많이 안 올랐던 이유가 단어가 이유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23개 이하다. 그러면 다른 공부해서는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단어 암기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제끼고 단어 암기를 공부의 1순위로 놓고 해야 단기간에 SAT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SAT 단어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한국에 있는 SAT 학원들에서 단어집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책만큼은 정말 뚜렷한 한계점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SAT 단어책들이. 자, 첫 번째 올드 SAT용이에요. 뉴 SAT 2016년 이후로 실시가 된 뉴 SAT용이 아니라 옛날 SAT를 그대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 SAT 시대에 뉴 SAT를 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과학 지문용 용어들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진대사, 메타볼리즘, 그리고 화합물 이런 단어들은 따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SAT 단어에서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 지문용으로 따로 단어들을 암기하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지문 특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히스토리 지문에서 분명히 지문 읽기에 도움되는 단어들이 다른 지문과는 다르게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DB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어집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히스토리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베테랑스에서 이번에 베테랑스의 단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V집입니다. V집. 리딩 편인데요.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SAT 특화된 필수 동사 300개 딱 이것만 외워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형용사 부사 180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지문용으로 따로 단어들을 뽑아서요. 광합성, 신진대사, 화합물 이런 것들이겠죠. 80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히스토리 지문 필수 단어 140개. 대부분의 히스토리 지문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추상 명사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00개의 단어를 이 한 권에 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V집을 통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온라인 수업이건 오프라인 수업이건 학생들에게 어휘력 상승에 저희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SAT 설명의 리딩 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지문 읽는 법으로 이어지겠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